안녕하십니까, 불수입니다. 자, 9강 클래스 실전. 그동안 우리가 6, 7, 8강을 통해서 클래스의 개념,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문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런 클래스를 가지고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간단한 프로그램 개발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클래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객체를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강 클래스 실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학사 관리 프로그램을 간단한 학사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그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학사 관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우리가 학교에 보면 학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학사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사 관리 프로그램 아주 거대한 학사 관리 프로그램은 여기서 못 만들고요. 아주 간단하게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받는 그런 학사 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필요한 클래스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자. 자, 우리가 학사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면 먼저 딱 생각을 했을 때 학사 관리 시스템 클래스 스튜던트 매니저라는 그런 클래스를 한번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학생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 학생 정보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학생 정보 클래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저는 스튜던트라고 할게요. 자, 다음에 학생들 중에 제적당한 학생들만 따로 관리하는 스튜던트 익스펠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학사관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메인 메소드가 있는 학사관리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학사관리 클래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학사관리는 학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므로 학생 한 명 한 명마다의 클래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계속 스튜던트 클래스로부터 스튜던트 객체가 생성되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한 클래스에는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학생의 이름, 나이, 학번, 전공, 성별 등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언제든지 업데이트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거, 요거는 요런 메소드를 만들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요런 시나리오만 딱 보고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 있게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학생들에 대한 클래스에는 학생의 이름, 나이, 학번, 전공, 성별, 그죠? 등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대요. 그러면 이거는 뭐 데이터니까 인스턴스 변수로 클래스 안에 인스턴스 변수로 여러분이 만들면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언제든지 업데이트 해야 된대요. 이건 기능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메소드가 되겠죠. 메소드. 다음으로 이제 제적당한 학생에 대한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죠? 이 제적당한 그 학생의 클래스에도 마찬가지로 학생 정보에 뭐 데이터, 이름, 나이, 학번, 전공, 성별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이죠. 먼저 이클립스에서 프로그램이 어떤 로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전체적인 걸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9-1- 이제 EX1 스튜던트 매니저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스튜던트 매니저, 스튜던트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마다의 그 객체, 그 다음에 스튜던트 익스펠 제적당한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매니저, 자, 스튜던트 먼저 볼게요. 학생 한 명 한 명마다의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튜던트 클래스는 뭐가 있어요?
먼저 학생의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학생의 나이, 그 다음에 학번, 스튜던트 넘버, 그 다음에 메이저, 전공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 변수로 프라이빗으로 다 은닉화해서 이렇게 있고요.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생성자가 있는데 디폴트 생성자는 없고요. 이런 디폴트 생성자는 없고, 그죠? 없고 뭐가 있냐면 이렇게 파라미터로 네임과 에이지, 스튜던트 넘버와 그 다음에 메이저를 받는 이런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를 던지면 생성할 때 파라미터 던지면 요 학생의 디스, 요 객체죠. 요 객체의 네임으로 설정이 되고 나이, 그 다음에 학번, 전공이 다 설정이 되는 이런 생성자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업데이트 인포가 있네요. 얘는 퍼블릭인 거 보니까 외부에서 학생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공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공이 갑자기 바뀐 경우에는 파라미터 전공 수정 4번이라는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전공 인포를 이렇게 넣으면 전공이 수정될 수가 있겠고요. 이름이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케이스가 1이겠죠. 스위치문 케이스가 1, 여기다가 1을 업데이트 인포 1, 그 다음에 이름을 넣어주면 이렇게 이름이 수정되고 이렇게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인포라는 메소드가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다 게터 세터네요. 게터 세터 쭉 다 인스턴스 변수에 대한 게터 세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이게 학생 한 명마다 생성되는 객체입니다. 저 이걸 그냥 학생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뉴해서 외부에서 뉴해서 스튜던트 한 다음에 파라미터 4개를 딱 넣어주기만 하면 요거에 해당되는 학생 한 명이 뿅 하고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적을 당한 학생, 그죠? 제적을 당한 학생도 별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디폴트 생성자인데 디폴트 생성자에서 하는 일이 있네요. 그죠? 자, 어레이 리스트라고 나오는데 아직 우리가 자료 구조형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는데 배열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배열이 있고요. 근데 이 배열의 타입은 약간 특이하게 생겼죠. 우리가 배웠던 배열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배열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은 스튜던트래요. 스튜던트 어떤 타입? 여기 나왔었죠. 요 객체들이 당겨질 수 있는 배열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여기서 선언을 하고 생성을 할 때 뉴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다음에 초기화한 거에다가 이름하고 학생의 이름, 나이, 학번, 전공을 넣어주면 여기 그 어레이 리스트 배열 안에 이렇게 하나씩 학생이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주죠. 여기가 왜 스튜던트 객체를 만드냐면 요 타입, 요 배열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을 여기서 스튜던트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어야지 타입이 동일하게 돼서 이 배열 안에 데이터가 하나씩 차곡차곡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배열 헷갈리시면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배열 선언할 때 int 배열 iarr 죠. 뭐 10, 20, 30.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을 선언했어요. 이때 배열 안에 들어가는 타입을 여기 정해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는 여기다 타입을 정해줍니다. 변수명은 여기 변수명 똑같이 나온 거고요. 데이터는 여기 int니까 int형으로 넣어줬죠.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ad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씩 생성해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자, 이건 나중에 다시 어레이 리스트에서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배열과 비슷한 녀석이란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와 그 다음에 스튜던트 익스펠이라는 제적 학생을 관리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 매니저가 있네요. 스튜던트 매니저, 요게 이제 메인 메소드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 프로그래밍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메인 메소드에서 스튜던트 매니저, 요 클래스죠. 요 객체를 만들었어요. 디폴트 생성자를 여기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 객체에다가 add student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add student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름,
나이, 그다음에 학번, 그다음에 전공을 넣어서 스튜던트, 그죠? 스튜던트 어레이 리스트란 배열 거기다가 하나씩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할 때 어떻게 추가해요?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요거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풀어서 쓰면 이겁니다. 스튜던트는 new 스튜던트 그래서 na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스튜던트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add student에서 홍길동 파라미터 주죠. 그 다음에 age 나이 주고 학번 전공을 이렇게 하나씩 줍니다. 준 거를 가지고 스튜던트 객체, 스튜던트가 뭐였냐면 얘였죠. 학생 한 명 하나씩 만드는 거. 이 객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어디 어레이 리스트 배열 안에다 하나씩 차곡차곡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 한 번 쓰고 버릴 건데, 그죠? 굳이 이렇게 문장을 두 라인으로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 다 같이 그냥 넣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 배열에 add해서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씩 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system.out.println으로 학생 정보 입력 성공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전체적인 구조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관리해주는 객체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로부터 객체를 뽑아낼 거고요. 마찬가지로 재적 학생을 관리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재적 학생을 따로 관리할 겁니다. 자, 다음에 스튜던트 매니저, 스튜던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여기가 시작 프로그램, 여기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자바 프로젝트 스튜던트 ex라고 간단하게 이름을 칠게요. 자, 그 다음에 new 패키지를 만들게요. 자바 랩 스튜던트 ex라고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는 스튜던트 매니저네요. 스튜던트 매니저.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만들고, 자, 여기가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다 한쪽으로 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실제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코드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스튜던트 매니저를 만들었고요. 이제 학생을 관리하니까 학생 객체를 뽑아낼 수 있는 학생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클래스,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는 보니까 이름, 나이, 그 다음에 학번, 전공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얘는 프라이빗으로 해서 string, name,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private, int age, 나이가 있어야 되고, private, int student number. 인스턴스명을 앞에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렇게 소문자로 하고요. 중간에 단어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는 이렇게 대문자로 또 한번 바꿔주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우니카를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하고요. string. 자, 그 다음에 메이저 전공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변수 다 만들어 놨고요. 자, 이제 생성자 만들게요. public student. 자,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4가지를 받습니다. 이름, 나이, 학번, 전공을 받아서 인스턴스 변수에 생성할 때 인스턴스 변수에 바로바로 값을 주죠. 그래서 string name 하나 받고요. int 나이 age 받고요. int student num 학번 받고요.
다음에 스트링 메이저 전공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이 객체의 이 클래스의 name name은 매개 변수로 들어온 name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this age는 age 파라미터로 들어온 거, 객체의 student num은 파라미터 student num 들어온 거 학번 주고요. this major는 major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자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getter setter 업데이터 인포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만들어서 직접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getter와 setter 다 만들어 놨죠. 자, 이거 내가 만들 필요 없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이클립스를 만들어 줍니다.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자, 소스에 보면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클릭을 해서 나는 age, major, name, student, num 전부 다 만들겠다. select all, OK.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클래스 무슨 클래스 만드냐면 제적한 학생들을 위해 관리하는 클래스 student expel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student expel은 봤더니 생성자 student expel 기본 생성자를 하는데, 자, student expel 제적 학생들을 관리할 때 array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드네요. arr array 리스트. 자, 요게 student 객체 타입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expel 자, 뒤에 배열이니까 복수로 이렇게 s를 붙여줄게요. 자, 생성할 때 여기까지가 이제 선언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 이거를 expel student라는 array 리스트 배열을 사용하겠다, 자료형 구조를 사용하겠다 선언을 해줬고, 얘를 초기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성을 할 때 이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 때 바로 생성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적한 학생들 하나씩 더 추가해야 되겠죠. 스튜던트 익스펠은 스튜던트는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존재하는 객체고, 여기는 이 객체 안에 모든 학생들, 제적당한 모든 학생들을 다 관리를 하는 클래스입니다.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dd 그죠? 제적당한 학생들을 추가해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student add expel student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add expel student라는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외부에서도 쓸 수 있게 퍼블릭으로 접근 제한을 바꾸겠습니다. 자, 다음에 제적한 학생을 관리를 하려면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나이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string name int age 그 다음에 int student num 학번 그 다음에 string major 그래서 전공까지 다 주고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 관리하는 그죠, 제적당한 학생들 관리하는 배열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expel student add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넣을 때 얘가 타입이 스튜던트 객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new student 객체를 이용하는데 name, age 여기서 매개 변수 받은 거로 똑같이 이름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하나 넣어줄까요? 제적 학생 정보 등록 완료. 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add expel student 메소드 반환값은 없고요. 계속 요 안에만 넣기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게. 자,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 학생 객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적한 학생들을 다 한 번에 관리하는 expel 스튜던트 expel 객체도 만들었고요. 클래스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매니저에 가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봐야겠죠. 자, 메인 메소드
메인 메소드에서 요 객체 클래스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매니저 간단한 이름으로 할게요. 자, 다음에 new 스튜던트 매니저. 자, 요 클래스를 생성했고요. 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에서 요 클래스를 생성하니까 약간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메인 메소드는 요 클래스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 메인 메소드는 프로그램이 구동이 될 때 JVM이 가장 먼저 찾는 그 시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얘 메인 메소드 어디 딴 데다 어디 마땅한 데 쓸 데가 없죠. 그래서 그냥 클래스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는데, 얘를 썼다고 그래갖고 얘 안에 있는 요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얘는 별개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얘가 스튜던트 매니저를 사용을 하려면 스튜던트 매니저를 이렇게 객체화 시켜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뽑아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튜던트 매니저에다가 어레이 리스트로 스튜던트 타입으로 해서 학생들을 쭉 관리하는 스튜던트라는 어레이리스트 자료형 구조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선언까지 하고 여기서 바로 초기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다음에 제적한 학생들 관리하는 스튜던트 익스펠 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초기화를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학생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관리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죠? 자, 다음에 스튜던트 익스펠은 제적한 학생들을 통째로 다 관리하는 클래스입니다. 이게 제적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아니죠. 이 제적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전부 다 관리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학생 정보는 스튜던트 요 객체를 이용해서 타입을 해서 배열로 따로 관리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누가 관리하느냐? 학생들은 스튜던트 매니저에서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 배열로 해서 자료형 구조로 해서 또 관리를 합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잘 정리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스튜던트 매니저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죠? 자, 요 객체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죠. 자, 매니저 점 add 합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스튜던트 매니저에다가 학생들을 더하는 메소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학생들이 새로 입학을 할 때마다 한 명 한 명 그 학생의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메소드 만들게요. add student 라고 해서 메소드를 만드는데, 이거는 프라이빗에서 상관없겠죠. 얘를 쓰는 곳은 요 안에서만 쓰니까 프라이빗에서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트링 정보를 받아야겠죠. 네임 받고요, int age 받고요, int 스튜던트 넘 학번 받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메이저 전공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얘를 갖고 학생 정보를 생성해야 돼요. 그러면 스튜던트 스튜던트는 new 스튜던트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학생 한 명이 지금 생성이 된 거죠, 객체. 이 학생 한 명을 어디 자료형 구조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배열과 비슷한 녀석에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튜던트에다가 add 합니다. 무엇을? 방금 위에서 만든 스튜던트 학생 한 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요 변수 요 한 번 쓰고 버릴 건데 굳이 두 줄로 가면 그죠? 낭비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 긁어서 얘를 이 안에다가 바로 넣어 줄게요. 그리고 얘는 없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로 깔끔하게 코딩이 되고요. 자, 여기서 학생 정보 입력 성공 그래서 이렇게 주고, 누구 학생 정보인지 앞에다가 네임 정도는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딱 들어오면 그 학생 정보를 학생을 생성을 해서 스튜던트 자료형 구조에 넣었어요. 넣고 나서 학생 정보 입력 성공이라고 문구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학생 정보를 한번 add 스튜던트를 이용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스튜던트 매니저 레퍼런스 변수 점 add 스튜던트, 여기다가 실제로 이제 학생의 정보를 입력하는 거겠죠. 홍길동, 그 다음에 에이지는 22살, 2012 3487, 그 다음에 메이저는 연극 영화래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홍길순이라는 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4살, 그 다음에 얘는 2010년 6428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얘는 수학과, 그 다음에 이은경이라는 학생, 그 다음에 21살, 그 다음에 2013 5788, 그 다음에 국문과고요. 그 다음에 김철수 23살, 2011 4221 체육과, 그 다음에 김순희라는 학생인데 26살이고 0089883. 자,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학생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기능만 더 더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여러분이 조직에 관리하는 인사관리 프로그램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다 끝났죠. 그죠?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자, 스튜던트 매니저 요 클래스죠. 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객체가 갖고 있는 add stude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학생 이름, 나이, 학번, 메이저를 파라미터로 줘가지고, 파라미터로 주면 무엇을 하느냐,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스튜던트 학생 한 명의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new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객체를 어디다 더해요? 어디다가 쭉 정렬을 하냐면 스튜던트라는 배열과 비슷한 어레이 리스트 자료형 구조에다가 차곡차곡 정리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학생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에다가 하나씩 문서를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지금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다 했어요. 그럼 학생 정보가 하나의 학생 정보가 다 저장이 됐겠죠. 그러면 그 학생 이름의 학생 정보 입력이 성공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F11을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가 있네요. 플러스 뺄게요. 자, 다시 컨트롤 F11. 그러면 홍길동, 홍길순, 이은경, 김철순, 김순희 학생의 정보가 입력이 이렇게 성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꺼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요 스튜던트, 그죠? 스튜던트, 아이고, 매니저 점 스튜던트에 나는 빼내겠다. 0번째인데 0번째는 홍길동이 가장 먼저 들어갔으니까 0번째 홍길동 있죠. 점 get. 자, 요거에 홍길동의 뭐 이를 위해서 나이를 알고 싶다. 나이. 시사웃. 이렇게 하면 홍길동의 나이가 찍히는 거겠죠. 그죠? 다 해볼까요, 한번? get name, age, 학번, student name, 그 다음에 get major겠죠. 자, 여기 get name, get age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 안 보이는 메소드가 보이죠. 얘는 어디 있어요? 자, 요게 매니저 요 객체죠. 객체의 student 요 배열이죠. 배열의 인덱스 0번째 누가 들어있어요? 홍길동 이 사람의 정보가 들어있죠. 근데 이 정보는 스튜던트 객체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튜던트 객체를 딱 가보면 아까 우리 게터 세터 다 만들어놨죠. 다 퍼블릭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정보를 게터를 이용해서 쭉 다 하나씩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정보를 입력한 거고, 0번째 인덱스에 있는 이름, 나이, 학번 이런 거를 다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간단했지만 여기다가 한 가지씩 기능을 다 붙이면, 그죠? 붙이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의 인사관리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클래스의 실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봤습니다.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처음 객체, 처음 OOP를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수업을 듣고 약간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데 제가 처음에 그랬죠, 그죠? 개발 언어를 배울 때 토끼와 같이 천천히 배우되 꾸준히 하시라고요.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반복해서 여러 번 이 코드를 보고 쭉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 번 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객체에 대한 개념, 그죠? 그리고 한번 혼자서 여기까지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고 스튜던트 익스펠 객체를 만들고 스튜던트 매니저 객체를 만들고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스튜던트에 보면 정보를 이렇게 업데이트 인포할 수도 있죠. 그리고 퍼블릭인가 공개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매니저 스튜던트 get을 해서 인덱스 0번째에 있는 홍길동이죠. 0번째 홍길동의 인덱스에서 이름을, 그죠? 이름을 업데이트 하겠다. 자,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러면 업데이트 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죠. 아까 스튜던트 우리가 만든 거에는 업데이트 인포라는 요 메소드를 안 만들어 놨었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그냥 여기 있는 소스 한번 그대로 긁어서 가져와 볼게요.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 인포가 존재하니까 여기서 쓸 수 있겠죠. 업데이트 인포. 자, 이름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름은 스위치문 i가 여기 들어오는데 이름이 1번이네요. 1번에 정보값을 넣으면 send name으로 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1번 홍길동을 홍길동으로 바꿔봅니다. 자, 이렇게 바꿨죠. 그럼 학생 이름 바꿨으니까 업데이트 했고, 다시 또 출력을 해봅니다. 매니저 스튜던트 get 0번째 홍길동의 정보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뭘 가져와요? get name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맨 끝에 홍길동이라고 이름이 여기서 업데이트 됐으니까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modify, 정보를 modify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